자, 오늘은요, 연살, 도화살 중에서 두 번째, 그 사주에 있는 도화살이나 연살의 특징 중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살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타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 갖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12신사를 설명할 때, 12신사의 특성은 분명하지만, 12신살만 가지고 사주를 풀지 못합니다. 12신살은 마치 주재료가 아닌 어떤 시즈닝이나 양념 아니면 그 독특한 재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독특한 요리법. 그래서 닭고기를 갖다가 닭고기가 주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12신살이 가미되면 얘를 맥주 캔을 갖다가 그 맥주 캔을 닭고기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속에부터 익히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화덕에 굽기도 하거나, 아니면 바베큐를 하거나, 아니면 닭고기 자체를 갖다가 그냥 그 찜통에 찐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료는 닭고기인데 요리 방법이 다르거나, 또는 새로운 양념이 들어가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신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해당되는 것이 육친이나 격국, 오행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것을 조리법이나 특수한 양념을 집어넣어서 다르게 해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것, 요게 신살이 가미된 것,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인의 주목받는 일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목받는 일이 어떤 거냐를 갖다가 그 예측을 할 때 다른 육친과 음양과 오행과 격국을 해석한 후에 얘를 갖다 해석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제의 43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를 예제 51페이지에도 같이 예를 썼으면서 두 가지 분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의 이 친구의 삶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직의 길을 갔을 때의 선택 1과 전문직 중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쪽으로 갔을 때 그 선택 2, 여기 1고 2.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1과 2 둘 다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사주를 이제 봤을 때 늘 고민하는 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주를 분석하는 건데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행 배치도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주를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공망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공망은요. 그래서 공망은 지금 그 연지에 있는 자라는 게 공망이 되겠죠. 자, 보통 요 자오묘유생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오묘유생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러니까 자생, 쥐띠, 오생, 말띠, 닭띠, 토끼띠, 이 사람들은 대체로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떤 땅이 많아서 임대사업을 했다면 그걸 내가 임대사업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무슨 한의사 집안이다 그러면 한의사업을 자기가 한의를 전공해서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안의 어떤 것을 이어받는 것이 이들 태상의 어떤 숙명이라면, 이 사람은 집안의 어떤 환경을, 집안에 있는 걸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띠로서는 있지만, 공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가 집안에 가업이 있어도 승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공망이기 때문에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안에 있는 가업을 승계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찾아서 떠나는 것, 자기 일 찾는 것, 집안과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보통 이제 그 오행 중에서 보면 이제 그 월지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지는요, 그 사주 중에서 젊은 시절, 그러니까 보통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면 학교가 끝나고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정도의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내가 학교에서 전공을 하거나 내 관심이 있거나 첫 직장에 잡는 거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월지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월지를 보니까 사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는 육신적으로 따지면 신일간에 사는 정관이 되겠죠. 근데 월지에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 정관은요, 그 관의 지배를 잘 받아들여요. 자, 여기서 관은요, 어떤 권위가 있는 거, 권위가 있는 분을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면 이 사람 어린 아이들의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 아이들의 관은 뭐냐면 부모님이 돼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관이 좀 늘어나죠. 관이 선생님이 돼요. 또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면 어른들이 관이 되는 거예요. 즉 관의 지배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른 말씀 잘 듣는다. 그래서 얘가 특히 화라는 오행과 같이 겹치면 예의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예의까지 바르니 이 친구는 바른 친구, 착한 친구, 모범생이라는 친구나 호칭을 어릴 때부터 많이 달고 삽니다. 여기 있는 지장간 중에서 병이라는 게 여기 쭉 투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관이 월지만 돼도 괜찮은데 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정관 격까지요. 정관 격까지 이루다 보니까 정관이 주변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정관 격이 이루어져 있지만 요 자체가 공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관은 그리 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요 글자가 투출했기 때문에 요거 정관격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관격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정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조직생활을 매우 잘 할 수 있는 사람, 즉 조직생활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나라 제일 큰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따라서 기업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기업도 있고요, 글로벌 기업도 있겠죠. 근데 지금 월지 지지에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공방기구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 유명도가 좀 작지만 상당히 실속 있는 기업과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굉장히 크고요. 공무원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에 주목받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세무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적발이나 지적 같은 걸 할 수 있는 뭐 사법 공무원 같은 경우가 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이제 직장인 공직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까지는 자기가 그러니까 요것이 30대 중반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공직이나 직장인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도 좋았고 주변에서도 넌 잘 선택이 좋았다라고 얘기 허공도 많이 듣고 삶에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 분야에서 나옵니다. 첫째는요, 인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그러니까 관은 뭐냐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글자이고요. 인성은 뭐냐면 직장 내에서 승진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는 글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사중에 있는 무토 정도인데, 만약에 대운이 여기서 이 무토를 강화시켜주는 4대운, 5대운, 미대운이라면 이 사중에 있는 무토를 잘 쓰게 됩니다. 근데 대운이 지금 여기서 이제 대운이 흘러가는 거 보면요, 유대운부터는요, 이 안에는 무가, 유부터는요, 이거 볼게요. 12운성을 보는 거예요. 사지에 들어가고요, 여기 묘지에 들어가죠, 절지에 들어가죠, 태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벌써 1, 2, 3, 네 번째는 5대5년 35세.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성이 역할이 거의 못하다 보니까 능력은 있지만 진급에는 굉장히 진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능력은 있지만 진급이 안 된다는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보고 능력이 있느냐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신일간인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은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오행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오행이 있습니다. 자, 이 화오행은 여기서 관성으로 있으면서 정관의 그룹일 때를 지어있죠.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다가 책임감을 지금 나타나고요. 좀 빠른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한테 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빠르게 하고 책임감을 갖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얼렁뚱땅한 게 아니라 이 금일간의 금이 강하다는 특성이 이 사람의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금은요, 그러니까 뭐 체계적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거, 또 어떤 계획적인 거, 또 밀어붙이는 거, 추진력, 그리고 어떤 타협이 아니라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거, 마무리를 중요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 나오냐면 이제 오행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일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고를 하고, 그 계획이 보고 나면 승인받으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차근차근 일을 해나갑니다. 그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몸이 안 좋아도 그걸 하려고 그러고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방해 요인이나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고, 다시 남아서 일을 하더라도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자기가 계획 세운 것들을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원론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결론을 왜곡하거나, 어떤 누구의 특정한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일을 좀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철저히 마무리 조서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직에서 일했던, 이 사람이 어떤 직장 내에서 일했던 자기가 일한 흔적은 명확한 서류로 나타나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만
이러한 장점이 있는 대신에, 그러니까 어떤 그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윗사람들이 만약에 부정을 좀 저지를 걸 좀 은근히 강요를 하면 윗사람과의 철저히 그 벽을 쌓습니다. 또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은 걸 갖다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이 일 저 일 윗사람들이 막 시켰을 때 그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걸 승인했으니 나는 이걸 먼저 하겠고 이 원칙대로 하겠다가 이 사람이 타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원칙, 일하는 원칙입니다. 근데 그거를 윗사람이나 동료가 순서를 바꿔달라 치고 들어와 지금 내용을 바꿔달라 결론을 바꿔달라 어떤 로비가 들어왔을 때는요 결단코 노수가 나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회에 따라서는요 일을 잘하는 것만이 승진에 관여되는 게 아니라 윗사람과의 관계, 즉 제가 볼 때는 현대에서는 차장급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과장까지는요 과장까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 거고 차장부터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정책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내왔던 과거, 지금보다 과거 사회를 봤을 때는요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까지 올라가려면 윗분과의 관계, 어떻게 말하면 아부가 굉장히 아부가 능력보다 중요한 거예요. 윗사람의 말을 하면 무조건 듣는 거, 이게 윗사람한테는 아버지만 윗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좀 더 진급시키고 걔하고 일하고 싶은 게 굉장히 이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인성이 좀 어느 정도는 발달이 돼야 여기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오더라도 듣는 척이라도 하고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인성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유두리가 없어요. 유두리가 없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승진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얘가 일은 잘하는데 얘보다 훨씬 더 내 말을 내가 어려운 걸 다 부탁해도 다 들어줬던 다른 친구가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 때가 되면 항상 주변에서는 가장 영순위로 이 친구를 뽑지만 실제 결과는 번번이 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 진급할 때 한 번 물 먹고 차장 진급할 때 한 두 번 물 먹고 이러다 보면 이 조직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유는 첫 번째는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공직에서 오래 하지 못한다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운의 흐름이 벌써 35세 네 번째 대운부터는요. 이 사람이 강해지는 건 비겁과 식상이 강해지는 거지. 이때 관성의 힘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관성은 병인데요. 여기에 사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고됩니다. 여기서 절지, 태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관성이 사지에 들어가는 이 순간부터 35세 이후부터는요. 관성이 이 사람한테 그동안 어릴 때부터 장점이었는데 얘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거꾸로 보면 이 사라는 게 유를 만나서 탁색을 하면서 합으로 해갖고 화가 금으로 변한다고 생각도 됩니다. 관성이 힘을 못 쓸 때 이 사람의 장점은 어릴 때부터는 관의 지배를 잘 받는다인데 이 35세 이상이 되면 관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의 지배를 받기 싫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윗사람의 말을 갖다 그동안은 잘 들어서 선생님하고 어르신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직장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내 마음이 저 상사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자, 직장을 그만둔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어떤 일이 좋을까 해서 보통 장사나 사업을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절대로 이 그러니까 재성이 없죠. 제가 사주에 없는 사람이 제일 크게 망하는 건 투자고요. 유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계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게, 경계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 게 이거고요. 두 번째 게 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이거는 하지 않아야 적어도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 지금 금기운이 많이 몰려 있고 대운에서 이렇게 금이 많이 몰려올 때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군겁쟁제나 군비쟁제라고도 하죠. 군비쟁제의 현상이 이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 갖고 천천히 그거 갖다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빨리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돈을 갖다가 내가 내 돈뿐만 아니라 다른 돈을 갖다가 끌어다가 투자를 하고 폴딱 망해먹는 거. 그게 군겁쟁제의 비극이거든요. 이 군겁쟁제 현상이 요 시기에, 그러니까 신유술이라는 금기운이 강화되는 시기에 나타날 염려가 있으니 절대로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는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큰 투자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조금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사업은요,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갖다 파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띄어다 파는 것들 있죠. 뭐 가장 많은 것들은 이제 뭐 다이소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문구 파는 데라든가 금 같은 거 이제 유통하고 금 세공 이런 금 같은 거 금은방처럼 금을 갖다가 유통해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통사업이 될 수 있어요. 또 예전에는 의류 같은 매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류 매장인데 의류 갖다가 이제 브랜드랑 같은 계약을 맺어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 대리점 계약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나 전자제품 같은 거에 대리점들도 다 유통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편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편제도 없고 정제도 없는데 유통사업을 한다는 건요, 실패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절대로 유통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성을 활용하는 것도 인성이 없지요. 인성이 없는데 이 유통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을 유통이 있죠.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을 유통인을 활용하는 거고요. 또는 이때 무슨 변리사부터 시작해갖고 자격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CPA 시험이나 자격 시험 같은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것은 신대운까지, 그러니까 5대 미대운 신대운까지는 이 안에는 사중에 있는 무토라는 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을 갖기 때문에 자격증을 공부하면 딸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때부터 그러니까 무라는 인성이 이 사지에 들어간 이때부터는요, 공부도 옛날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한다고 변리사 시험 본다, CPA 시험 본다, 감정평가사 시험 본다, 이런 것들, 그래서 상당히 급이 높은 거, 세무사나 이런 것들처럼 급이 높은 시험을 도전하는 건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시설 임대 사업은 뭐냐면, 내가 시설을 관리하고, 그거 갖다 관리된 시설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면서 돈을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구장 같은 경우도 있죠.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노래방, 스크린 골프 시설, 펜션, 모텔, 이게 전부 다 시설 임대 사업입니다. 이런 건요, 인성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성이 없는 사람이 하면요, 빚만 잔뜩 지고, 좀 약간 경기가 불안기에 들어가면 꽂혔다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 중에서 직장이나 공직을 선택했다면, 아마도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이 되면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직업을 자꾸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요, 관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은 직장이나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잘못 풀렸을 때는요, 40대 초반부터 길을 잃고 일용직 쪽으로 빠져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릴 때는 관성이 좋아서 신동이다, 뭐 천재다, 아니면 집안에 굉장히 착하고 말 잘 듣고 뭐 어디 나와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40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재성까지 없을 때는요, 배우자와의 관계 불안까지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투자 같은 이 사람 갑자기 군급진지 현상이 있어갖고 이때 40대 중반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가 돈을 다 까먹고 와이프랑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대운, 신대운, 유대운, 술대운에는 재성을 더욱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가정의 불안정한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 뭐 때문에 선택을 이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좋은 선택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전문직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금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기운이 뭉쳐있고 요것이 수하고 기운이 쫙 잘 흘러 들어갔어요.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금의 기운과 플러스 수의 기운을 잘 쓸 수 있는 거. 얘가 지금 비겁이 되는 거고 얘가 식상이 되는 거죠. 잘 쓸 수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금의 기운을 잘 쓴다는 걸 볼게요. 이 사람은 일을 할 때 굉장히 논리적인 거고요. 체계적인 거. 이래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체계적인 것이 되기 위한 과정은 반복된 행위를 갖다 엄청 잘합니다. 근데 반복된 행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어떤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강하게 그 일을 다른 방해 요인이 있다고 추진하는 겁니다. 또 타협이 있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해서 적당히 이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성향도 갖고요. 의리라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기도 같고요. 자기 어떤 믿음을 갖다가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치를 떨 만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무리에 대해서는 집착을 많이 합니다. 요건 전부 다 오행론에 나온 겁니다. 이러한 성격에다가 이런 것들이 비겁으로 된다는 건요, 내가 기술이나 나만의 어떤 능력이 이러한 특성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차별화가 이 사람이 특히 일지가 뭐가 됩니까? 요 글자가요, 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화돼서 이것이 도화살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쪽의 특징을 발휘해서 내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이 차별화되고 도화살의 원인에 의해서 내가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상은 어떻게 될까요? 식상은 수식상이 보통 식신이죠. 이거는 기르고 가르치고 먹이고 돌보는 거, 만들고, 요게 식상인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요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관성이 강할 때 있잖아요. 관성. 윗사람 말 잘 듣는데, 요게 스포츠로 나갈 때는 이 관성이 강한 사람이 국가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계속적인 치밀함과 논리와 세밀함도 있어요.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될 것들,
그런 스포츠 쪽을 한다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살 수 있는 골프 분야가 뭐냐면 골프입니다. 그리고 무슨 저기 뭐 탁구도 그렇고요. 또 테니스도 그렇겠죠. 다음에 뭐 볼링도 그렇겠네요. 또 당구도 그렇고 e스포츠도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그런 스포츠 분야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쪽 분야를 갖다가 한다면, 만약에 골프 선수가 된다면요. 이 사람은 논리적인 것들이 어떻게 하면 스윙 체계부터 자기 체득을 하려고 그러고, 그 체계를 갖다 체계적으로 스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뭘 하냐면 체력을 부위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것의 반대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남들이 하루에 퍼트를 500번 연습할 때 이 사람은 1000번씩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몇 살 때 어디에서 우승하고 몇 살 때 어디서 우승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너무 명확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프기도 하고 중간에 저 친구가 놀자고 하는데 그 일을 절대로 내가 목표랑 어긋나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이나 자기 관리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이 스포츠 선수로 나간다면 대성을 할 수 있고, 이게 도화랑 같이 연결되면 이 분야에서 전문가소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30대 중반 정도나 40대 정도면 이제 골프 선수도 이제 어떤 자기의 능력 선수로서 능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식상을 써서 가르치는 거, 즉 지도자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골프 스쿨을 만들거나 국가대표 선수를 갖다 코치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선수에서 지도자로 바뀔 때 이 기운들을 굉장히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현관에 있는 병과 정은요, 실제로 내가 감투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그러니까 일가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말과 내가 선택하는 지도 방법이 권위를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도화살이 빛나면서 자기가 선수로서의 명성을 쌓은 후에 지도자로서의 명성 또한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요, 나이가 이때 넘어까지 한 70까지도 그 분야의 원로로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에요, 방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즉, 이건 뭐다? 내가 직장인이었다면 나를 써주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직장인의 삶이라면, 전문직은요, 내가 선택한 것에서 거기서 최고가 되는 거,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그 업계에 살아남는 아마 방법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도화살이 강한 사람이니 타인의 주목을 받는 일에서 전문가가 됐을 때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